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나도 아는 증여세 8번째 시간인데요. 증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시라면 아실 법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부터 알고 가자면 부담부 증여란 증여가 이루어질 때 해당 재산과 함께 관련된 채무를 포함해서 넘기는 증여를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예를 들면 부동산이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될 수 있고, 또 해당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채무를 껴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는 이 채무 해당액만큼 증여재산에서 차감돼서 증여세가 과세됐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억 원가량 껴있는 매매사례가 1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억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부채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고 40% 세율이 적용되어서 4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대출이 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부 증여는 다른 증여와 다르게 하나 더 고려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증여재산에서 부채가액만큼을 차감한 이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채무인 4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원에 대한 채무를 양도한다는 개념인 거고요.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의 증여세는 15억에서 4억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 이 10억 5천만 원에 세율 40%를 적용해서 2억 6천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4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면 2억 원 가량 차이가 나니까 매우 절세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의 취득금액이 7억 원이었다면 이 채무를 넘기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7억 원의 15분의 4 해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이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양도차익은 2억 2천만 원이고 현행세법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12억으로 개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관련 지분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고, 양도하는 사람이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또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담하는 이 양도소득세가 관건인데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 것이고, 그럼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더라도 훨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하다면 부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좋은 점은 첫째, 증여세율은 10%에서 50% 사이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6%에서 42%입니다. 따라서 더 적은 세금을 내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을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할 경우에는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여가 그렇겠지만 향후 가치 상승이 높은 자산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다면 더 절세하면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 채무 부분을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이런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명의자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고, 채무 부분을 변제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채무 인수를 했다면 이거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증빙이 없을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2월과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취득금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월과세 규정도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를 껴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증여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아는 증여세였습니다.